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편입니다. 제11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결산 정리 사항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범위는 수동결산, 자동결산으로 나누어서 보면 수동결산, 직접 일반 전표 입력에 입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수동결산을 하는 부분에는 손익의 정리 분계가 있어요. 자, 손익의 정리는 단기 비용과 단기 수익만 올해의 비용으로 인정을 해주고 차기분, 즉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하거나 부채 처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급 비용은 비용을 미리 준 거죠. 즉 올해의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차기분은 자산인 선급비용으로 정리분계를 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선수수익은 미리 받은 수익입니다. 그래서 부채에 해당이 되고요. 미수수익은 아직 받지 않은 수익입니다. 즉 올해 수익으로 받았어야 되는데 거래처가 우리한테 지급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올해의 수익으로 잡기 위해서 미수수익으로 수정분계합니다. 미수수익은 자산에 해당이 되고요. 미지급 비용은 비용을 올해 지급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리분계입니다. 그래서 미지급 비용은 부채에 해당이 됩니다. 비용자, 수익자가 들어갔다고 해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자산, 부채로 인식이 됩니다. 손익의 정리가 끝났으면 이제 소모품에 대한 정리를 합니다. 소모품은 미사용에 대해서는 자산 처리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모품 미사용의 정리. 그러면 소모품의 자산명은 그렇죠. 소모품이 됩니다. 그래서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 유가증권의 평가는 유가증권을 내가 구입했을 때 또는 장부가액하고 결산일 현재의 공정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자, 다른 경우에 그 차액을 평가차익 또는 평가차손 아니면 평가이익, 평가손실로 수정분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가증권의 평가, 현금과부족 또는 가지급금, 가수금 이런 임시계정의 정리, 임시계정의 정리 등이 수동결산에 해당이 되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으로 전표를 생성시키는 결산을 말합니다. 자, 자동결산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비유동 자산의 감가상각비 계상, 즉 고정자산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해서 여기에서의 비유동 자산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해당이 됩니다.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총괄로 볼 수 있는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통해서 결산자료 입력에 옮겨서 자동 생성시키는 걸 이야기하고요.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이 있죠.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옴은 받지 못할 거를 예상을 해서 대손충당금을 설정을 합니다. 이 설정되는 거를 결산에 반영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상품 매출원가 계산. 재고자산 수불부를 통해서 마감을 해서 재고자산 명세서에 있는 상품에 대한 기말재고액을 산출해내서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 자동 결산시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출제 문항은 총 7문항이 되겠습니다. 수동결산이 4문항, 자동결산이 3문항입니다. 점수는 각 4점, 28점을 획득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활용하는 메뉴는 일반 전표 입력, 수동결산은 일반 전표 입력을 몽땅 다 사용을 하고요. 자동결산은 결산자료 입력을 활용을 하는데 이때 결산자료 입력에 집어넣어야 할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는 비유동 감가상각비는 원가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에 나와 있는 단기상각비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있는 잔액 있죠.
요 잔액은 그렇죠.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수불부와 재고자산 명세서는 상품 매출원가를 구할 때 활용하시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럼 몽땅 다 하고 결산자료 입력해서 전표 추가 이렇게 하시면 결산이 완료됩니다. 이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수동결산을 먼저 입력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일반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신 후 자동결산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를 열어서 입력을 합니다. 각 란에 입력을 다 하시고 나서 반드시 전표 추가 요거를 클릭을 안 하시면 세 문제가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표 추가 얘는 별표 해놔야 돼요. 중요합니다. 클릭하고 자동 전표를 생성시킵니다. 생성을 시키면 시켰는지 봐야 되잖아요. 어디 가서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가셔서 자동 생성된 전표를 12월 31일자로 조회해서 확인하는 작업까지 완벽하게 하시면 충분히 획득하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제 3.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회계 처리를 할 경우에는 수동결산과 자동결산을 구분을 해서 수동을 제일 먼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자동결산으로 자동전표를 발생시키면 됩니다. 첫 번째 문항 제2기 확정신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정리하시오. 자, 2기 확정신고입니다. 그럼 과세기간이 언제인지 알아야 되겠죠?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서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그 다음에 차가감, 납부할 세액을 알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수동결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오셔서 부가가치세원,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여시고요. 새로 불러오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열려있는 상태로 하셔도 됩니다. 자, 한 번 더 부를게요. 매출세액은 즉 부가가치세 예수금은 가금액입니다. 455만원. 매입세액은 나금액인데 매입세, 그래서 부가가치세 대급금. 다 또는 27번 차가감 납부할 세액. 플러스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금이니까 미지급 세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를 하고요. 환급받을 세액, 즉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그러면 미수금 계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매출세를 컨트롤 C 하셔갖고 전체 메뉴 클릭하신 후 일반 전표 입력 갑니다. 12월 31일 차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금액은 컨트롤 V 하셔서 455만원. 대변에 부가가치세 대급금 금액을 미리 알고 오셨으면 적으셔도 되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눌러서 매입세액 150만원 컨트롤 C 하신 후 일반 전표 입력에 컨트롤 V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55만원에서 150만원을 빼니까 305만원이 그렇죠. 미지급 세금, 납부할 세금이 됩니다. 같은 변에 미지급 세금 엔터 305만원. 매출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수금으로 정리하고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대급금, 납부할 세금은 미지급 세금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1%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다.
오, 그러면 수동 결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자동 결산해야 돼요. 그래서 자동 결산할 거다라고 적어 놓으시고 체크해 놓으세요. 아직 안 한 거다. 먼저 다른 문제를 먼저 풀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항입니다. 현금 과부족 원인을 다음과 같다. 현금 과부족 계정을 정리하다. 현금 과부족이 있대요. 그래서 현금 과부족 계정을 정리하는데 11월 25일 지급한 전기요금 31만 원을 13만 원으로 잘못 기장되다. 잘못 기장되다는 건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정을 해서 입력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12월 30일자로 수정되는 것만큼 추가로 입력을 하셔도 됩니다. 그럼 전기요금은 뭘로 정리하죠? 수도강렬비로 정리하죠. 수도강렬비로 31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니까 금액은 18만 원만큼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월 25일 관리부에서 고객상담실에 비치할 잡지 구입비 12만 원 기장이 누락됐다. 즉 전표 처리가 누락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잡지니까 그렇죠. 도서 인쇄비죠. 자, 도서 인쇄비로 정리하도록 하고요. 잔액은 원인을 알 수 없다. 그럼 현금 과부족의 잔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보고 와야 되겠죠. 그래서 합계잔액 시산표를 열어서 금액을 먼저 확인한 후 나머지는 잡손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볼까요? 회계 모듈에 합계잔액 시산표 클릭. 12월 31일 현금 과부족 잔액은 32만 원이네요. 자, 32만 원 컨트롤 C. 일반 전표 입력 오셔서 차변에 대변을 먼저 합시다. 그래야 금액을 알 수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 과부족 컨트롤 V. 자, 이제 32만 원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차변에 수도강렬비 금액은 18만 원. 차액 나는 것만큼만 정리하시면 돼요. 같은 변에 이번에는 도서인쇄비 (12만 원) 같은 변에 잡손실 잡손실은 2만 원만큼 남았으니까 2만 원만큼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대변을 먼저 입력을 하게 되면은 차액 나는 금액만큼만 잡손실 처리하면 되니까 입력하시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수도강렬비, 도서인쇄비, 잡손실, 대변에 현금 과부족 정리했습니다.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 한번 눌러볼까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 오셔서 조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금 과부족을 정리했기 때문에 잔액이 없습니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모든 비유동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자, 비유동 자산도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자동 결산을 할 거기 때문에 수동 결산이 더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다섯 번째 문항입니다. 8월 1일에 지급한 차기분, 차기분이라는 건 내년도분을 얘기하는 거죠. 보험료를 계상하다. 단 월할 계산한다 라고 했어요. 그럼 8월 1일 전표를 조회해서 지급한 보험료가 얼마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8월 1일 보험료 1년분 120만 원이네요. 자, 그럼 120만 원 곱하기 12분의 8월부터 내년도 7월까지네요. 그러면 그렇죠. 내년도분은 1월부터 7월분이죠. 그래서 7개월치가 되겠습니다. 7개월치.
그러면 70만 원인가요? 12로 나누니까 그러네요. 자, 70만 원에 대해서 선급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왜? 보험료로 정리를 했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70만 원에 대해서 선급 비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31일 전표로 오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차변에 선급 비용 70만 원. 대변에 보험료 그만큼 줄여주셔야죠. 보험료 70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할 계산한다라는 거는 12달로 나눠서 나머지 달을 계산하시면 되겠죠. 6번째 문항입니다. 기말 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 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그랬어요. 자, 결산 처리하다 그랬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네요. 그래서 자동 결산할 거예요. 체크해 놓으시고 수동 결산을 모두 다 한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문항입니다. 9월 1일에 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4천만 원 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다. 단 이자 지급일은 다음 연도 8월 31일이다. 이자율은 연 12% 월할 계산한다 그랬어요. 자, 4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올해 비용만큼만 계상을 해야지 됩니다. 지급은 내년도라고 하지만 올해 되는 부분은 내야 되는데 4천만 원에 대해서 곱하기 연 12%래요. 자, 12%로 곱하고 월할 계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12달로 나눠야 되겠죠. 12달로 나눠서 올해분. 자, 내년 8월 31일이니까 9월부터 이렇게 잘라서 여기가 9월 1일, 여기가 8월 31일이죠. 자, 그럼 올해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하면 9, 10, 11, 12 넉 달치가 되는 거고요. 내년도는 그렇죠. 8개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4개월치만큼만 올해 이자 비용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분의 4가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해보면 얘는 16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12월 31일 전표의 차변의 이자 비용입니다. 이자 비용 160만 원. 대변에 지급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래서 미지급 비용입니다. 미지급 비용 16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미지급된 이자에 대해서 계상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동 결산을 다 했기 때문에 자동 결산 맨 위에 있는 두 번째 문항으로 오세요. 자,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해 1%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 보충법. 채권은 그렇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옴이죠. 받으러옴인데 각각 계산을 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잔액에다가 곱하기 설정률인 1%를 곱하고 보충법이니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잔액을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설정액이 나오면 이 설정액을 결산자료 입력 메뉴에 각 란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잔액을 알아야 되니까 합계잔액시산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모듈에 합계잔액시산표 클릭. 항상 열려 있었던 게 있었다. 그러면 조회 버튼을 눌러서 다시 한번 반영을 시키세요. 왜냐하면 수동 결산됐던 부분에 데이터를 끌고 와야 돼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자동 결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외상매출금 잔액을 보니까 1억 4,680만 원이고요. 대손충당금 잔액은 80만 원이 있네요. 자, 그러면 1억 4,680만 원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 계산기, 외부에 있는 계산기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곱하기 D죠. 0.01, 1%니까. 대손충당금 잔액은 80만 원입니다. S, 빼기죠. 80만 원 뺐더니 66만 8천 원만큼만 설정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체 메뉴를 클릭하신 후, 자, 계산기 조금 밑으로 내려놓을게요. 결산 재무제표원에 결산자료 입력 클릭. 1월부터 12월까지 조회를 하시고요. 상품 매출원가 코드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저희는 상품 매출원가를 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확인.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 구하는 란이 생겼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살 내리세요. 너무 확 내리지 마시고요. 살살 내리시면 대손상각이라고 나와 있고 외상매출금이 보이실 겁니다. 그럼 외상매출금을 클릭하면 입력할 창에 입력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서 파란색이 떴어요. 이 부분에다가 66만 8천 원을 어이구 계산기에다 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 결산자료 입력 란에다 해야 되는데 계산기에다 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자, 66만 8천 원 입력합니다. 받으러옴에 이제 외상매출금 했으니까 이제 받으러옴 하러 또 갈 거거든요. 가기 위해서는 계산기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종료. 합계잔액시산표 한 번 더 갈게요. 받으러옴은 500만 원입니다. 자, 500만 원에 커져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곱하기 0.01 엔터. 대손충당금이 있습니다. 5만 원 빼주셔야죠. 자, S 눌러서 5만 원 그랬더니 빵원입니다. 그러면 설정할 금액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받으러옴은 설정액이 없다. 네 번째 문항입니다.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를 클릭을 해서 거기에서 주어진 단기상각비를 반영시키면 되겠죠. 자, 그래서 회계 모듈에 고정자산 등록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 유형자산 총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 총괄 조회.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3개가 있네요. 이 중 단기상각비입니다. 2천만 원 복사하세요.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대손상각 바로 위에 감가상각비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감가상각비에다 하셔야 돼요. 저 밑에 있는 영업의 비용 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자, 건물란에 컨트롤 V.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다시 클릭하셔서 이번엔 차량 운반구 2,029만 5천 원이죠.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차량 운반구란에 컨트롤 V. 비품도 있습니다.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클릭해서 비품 12만 원이네요. 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비품란에 컨트롤 V 해서 감가상각비를 3개 다 설정했습니다. 6번째 문항입니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단 재고평가는 선의선출법으로 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재고자산 수불부를 먼저 마감 처리하고 재고자산 명세서를 열어서 기말 재고액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류관리 오셔서 재고관리, 재고자산 수불부 클릭. 마구 엔터 해주시고요.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서 다 마감해야 되니까
자, 마구 엔터하면 상품만 있습니다. 자, 상품에 대해서 기능 모음 열으셔서 평가 방법은 선의선취법입니다. 그래서 선의선취법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마감, 일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마감, 확인. 그러면 식탁 세트, 의자, 소파, 장식장, 그 다음에 장롱, 책상 세트 모두 다 마감된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마감 여부가 부에서 여로 바뀌었다라는 건 마감이 됐다라는 겁니다. 물류관리 쪽에 다시 오셔서 재고자산 명세서 클릭, 12월로 조회해 주세요. 자, 재고자산 수불부는 마감이 되지 않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감된 그 월을, 최종 월을 조회하시면 됩니다. 자산별 합계를 보니까 3억 3,597만 5천원이네요. 자, 이 부분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겠습니다. 재고 금액이죠. 자,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으로 오셔서 자, 회계 탭에 결산자료 입력 상단으로 올라오시면 상품 매출원가 구하는 10번 란, 기말 상품 재고액 란에다 컨트롤 V 해서 3억 3,597만 5천원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상품 매출원가는 9,047만 5천원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반드시 전표 추가. 자, 추가해 주세요. 확인.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셔서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12월 31일로 조회. 상품 매출원가가 제대로 왔는지, 감가상각비, 건물, 차량 운반고, 비품, 대손상각비는 109번이니까 외상매출금만 있었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상각비, 대손중단금 설정 모든 게 다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마감 처리할 건데 회계 모듈에 마감 처리는 결산 재무제표 1에서 합니다. 제일 첫 번째 손익계산서부터 합니다. 저희는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 합니다. 클릭. 12월. 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시기만 하시면 돼요. 왜? 이미 결산 작업도 다 했고 장부에 있는 내용을 끌어다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손실이 발생됐네요. 794만 8천원. 자, 오른쪽에 이렇게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 건 순손실의 반대이기 때문에 순이익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794만 8천원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끌고 갑니다. 마이너스, 여기 보면 단기 순손실 이렇게 돼 있죠. 순이익이다 그러면 여기 단기 순이익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손익 대체분계를 일으켜야 돼요. 즉 수익과 비용을 다음 연도로 넘기지 말고 올해의 손익으로 대체분계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전표 추가 꼭 하셔야 돼요. 추가. 일반 전표 입력에 오셔서 조회를 하면 잉여금 결손분계를 이렇게 처리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수익에서 손익으로 대체하고 비용에 대해서 대체를 모두 다 했습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셔서 이번에는 재무상태표 클릭 12월로 조회를 하시면 메시지, 에러 메시지가 뜨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감 처리를 안 하게 되면은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자, 그래서 하단에 보니까 단기 순손실이 794만 8천원 넘어왔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3,676만원이 넘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11회 모의 문제 중 세 번째 결산정리사항 7문항을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